어, 어제 마친 20일의 한우축제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해서 또 모든 분들에다가 담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9월 27일서부터 28일 동안 우리 평창에서 의원 한마음대회 군수님을 비롯해서 또 모든 국가소장님들 격려와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31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보고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전제도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전재도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기질 비료의 농자재 공급 지원 추진 방법 개선을 통한 영농자재의 신속한 공급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기질 비료의 공급업체 위탁 대응을 통해 고령화된 농업인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주관 기관인 강원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 시행 지침 규정에 의거 농협 및 생산협동조합을 공급사업자로 지정하게끔 명시되어 있어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이고 추진 근거는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 제5조, 제10조, 2025년 강원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 시행지침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촉입니다. 위탁사무는 매년 농업인이 신청한 품목 및 물량의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 그리고 공급 지원한 농자재에 대한 지원금 청구 및 정산 자료 등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 기간 선정 방법은 비료관리법 제7조
강원도 유기질 비료 표준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수탁 기간을 지정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농협과 북부 여변조 생산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7,538만 9천 원이고 산출 근거는 25년도 사업 예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매년 연도별 농가 신청량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먼저 다른 지방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그간 민간 경상 보조 지원으로 추진하였으나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의 문제점 발생으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효율성 증대, 그리고 지방 전환 되기 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시기부터 농협 및 생산자 조합을 공급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했던 사업 주관 기관인 강원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표준 사업 시행 지침 규정에 의거 농협 및 생산협동조합을 공급 사업자로 지정하게끔 명시되어 있어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개별 농업인별로 선호하는 유기질 비료 제조사의 제품이 다양하여 농가가 원하는 모든 비료 회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농협 및 생산자 협동조합의 위탁 추진함으로써 안정성 및 공공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다수의 유기질 비료를 농협 및 생산자 조합 중앙회의 개통 구매를 통해 공급 단가 절감, 사업량 확정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동력 감소 및 공급업체의 농가별 청구 대행을 통한 신속 집행 등의 효율성 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농협중앙회 및 북부 여변조 생산협동조합은 투명한 계약 구매, 회계 처리 및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고 위탁금 지급은 보조금 지급 방식에 준하여 증빙 서류 및 정산 단계 시행으로 지급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 및 시장 여건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이 공급 대행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하였던 만큼 농협 등을 통한 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하 세 번째 법적 근거, 참고 사항 등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유기질 공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해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 개선을 통한 영농자재의 신속한 공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비료관리법 제7조에서 규정한 유기질 비료의 공급 가능한 농협 및 북부 여변초 생산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되며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위탁에 따른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서 효율성 증대와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희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34년까지 10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횡성군 전체 2르 8면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횡성군 현황 및 여건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본 구상 및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생활권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투자관리계획을 수립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며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4년 3월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24년 8월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5년 3월까지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으며 25년 4월에는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 신청 및 선정되었고 25년 9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11월 기본계획 승인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12월까지 중앙, 광역, 전문가 전담 컨설팅을 받고 26년 1월에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고시 공고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국외 읍면에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큰 활력을 줄 것 같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받아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아와서 지금 안흥 같은 경우에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안흥은 농촌 재구조화 사업으로 40억을 받았고 이번에 농촌 특화지구형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또 100억을 또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지금 어차피 담당이시 그쪽 부서니까 조금 아실까 해서 농촌 특화지구형 농촌 공간 정비 사업과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 이 사업과 조금 다른 점과 그리고 또 이것을 같이 어차피 안흥에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목을 하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흥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협약을 통해서 네. 저희가 아는 이제 그 안흥 다목적 센터를 이제 중축하는 네. 이제 주요 사업과 그걸 이제 농촌 협약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화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팥을 주제로 해서 네. 그거를 이제 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팥을 특화해서 팥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가 뭐 모르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생산부터 가공까지 판매까지 다 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을 이게 주민협의체랑 그럼 같이 100억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연년이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저희가 일단 팥을 주제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랑 네. 그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지는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업은 팥만 가지고 이제 해 올린 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좀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예, 저희가 이제 특화지구로 이제 2개 지구를 지정을 했거든요. 이제 네. 농촌 마을보호 지구하고 예.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있는데 네, 이제 맞아요. 예. 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팥을 주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네. 네, 보호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을 저희가 예, 하실 계획하고 계획이시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이제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같이 이제 중복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큰 그림을 그려서 이걸 잘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진짜 안흥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시점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점 유념해서 저희도 그렇게 예, 계획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갑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외 읍면 중에 가장 적은 20억 정도의 예산이 측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이제 뭐랄까 상실감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라도 있는지 좀 계획이 있는지 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도 요구가 좀 있었고요. 네. 이제 군수님께서도 네, 20억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공모나 순수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외 읍면이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 협약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지난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주민 설명을 많이 듣고 한 11번까지도 들은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7회를 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의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일본 연수를 갔다 오면서도 이제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이제 견학을 했었는데, 그 인터뷰 주요 의견 중에 이제 경제 및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및 정주 여건, 그다음에 생활 서비스, 농촌 환경 및 경관 보존 이렇게 이제 4가지 주요 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경제 일자리 중에 이제 일자리 부족이 인구 감소나 인구 유입에 굉장히 걸림돌이다라는 이제 저희 일본 연수에서 들었거든요. 그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큰 틀 4가지 중에 일자리 부족에 대한 추진이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생활 서비스 관련해서 병원, 특히 이제 두뇌 같은 경우는 병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유치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뭐 군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주 여건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우리 군에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농촌 환경 및 경관 보존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2가지 일자리 부족과 병원, 약국 이런 부분으로 좀 확충,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단 두뇌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생활 여건이라든지 문화 공간,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들이 그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좀 더 주민 협의체랑 같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단체에서 얘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 구체화되지 않고 그냥 공연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구를 이제 가장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그 신경 쓰는 만큼 어떻게 그 발전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번 기회에 이제 큰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인구 유입 내지는 증감하는데 또 인구가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지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근데 그 중심에는 아마 그 지역 소멸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인구 유입 정책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여기 그 세부 계획서를 보다 보면은 정조한병 인프라 구축에 저희 행성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마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상반기에는 저희가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혁신지구 관련은 그 담당 부서 과장님 설명을 좀 네, 좀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네, 담당 과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하반기 거는 9월 26일까지가 이제 접수 기간이라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1일 날 현장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관련 그러니까 중앙 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부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발표까지가 끝난 상황이고 그 결과 발표는 11월 중에 그 최종 하반기 선정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혹시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상반기 때도 저희가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좀 탈락되는 좀 불운을 좀 겪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그 가장 중심에 우리 행성읍에는 이게 중심인 것 같은데 혹시 안 됐을 경우에 그 대안이라든가 보관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에 하나죠, 만에 그 이상 안 된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계속 지속해서 예,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그 딜레이돼도 가능합니까? 이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그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거랑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계속 그 공모사업에 그 신청을 하는 거랑 이거랑 그 일정 부분에서는 별 그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그 상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어떤 식으로든 지정이 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틀에서는 이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우리 행성군 전체 그 틀을 바꾸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이제 세부 사업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끼리 유기적으로 잘 그 논의를 하셔가지고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선정이 되면은 혹시 안 됐을 적에는 이 큰 기본 계획 안에서 이걸 어떻게 변경할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11월 달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안 됐을 적에는 대안을 관련 유관 부서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도시공간,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농촌 구조 재구조하는 이제 농식품부의 이제 공모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혁신지구는 이제 네. 국토부의 또 공모 사업인데 그 두 사업이 잘 어우러져서 다 모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우인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그 계획안에 보면요, 그 농촌 특화 지구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예. 12페이지. 예. 그 이 지구 지정은 당장 하겠다라는 건 아닌 거죠? 후보군만 도출을 하는 사항이고요. 네. 기본 계획에서는, 근데 네. 시행 계획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장소, 지역까지 특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계획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했다가 뭐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경관농업지구나 아니면 뭐 축산지구도 그렇고 이게 그동안 이제 얘기만 나왔던 일테면 축산지구도 이걸 집단화해서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고 또 경관농업지구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투출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용역이 되고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해서 사업들이 진행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걸 보면서 보고서를 보면서 좀 들었었고요. 여기 보니까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후보지가 있더라고요. 안흥, 청일, 서원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조사가 됐는데 이렇게 사전에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시행되고 사업이 시행됐으면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본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됐을 때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좀 따져서 실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기본 계획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보여주시는 자리니까 그런데 이게 10개년 계획이잖아요. 예. 예,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추가적인 조사가 또 이루어져서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 좀 드렸거든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을 내년 1월까지 농식품부 승인을 받게 되면요. 이어서 바로 이제 시행 계획 때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특정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뭐 7가지, 7가지인가요? 7가지죠. 7가지 중에 이게 다 도입이 안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나눠놓은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잘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저희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단지 쪽도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시행 계획되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게 의견 청취권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모든 게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계획이니까 그냥 대처 방안을 잘 준비하셔서 잘 좀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31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횡성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횡성군 인구 정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횡성군은 2008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3년부터는 인구 소멸 지수가 0.19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2025년 횡성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생활 인플라 확충 등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 인구의 비율이 날로 높아지는 우리 군 현실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인구 정책은 결혼 인구의 증가, 결혼 장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횡성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횡성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혼인 건수가 2018년 174건에서 2023년에는 12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3년 횡성군 사회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65.2%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 했지만 미혼층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긍정 응답이 27%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17.7%, 적절한 배우자의 부재가 17.5%, 자유의 제약이 17.4%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결혼을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결혼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이미 결혼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 시에 결혼 장려금 지급, 결혼 일식장 이용 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혼 장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성군은 2026년부터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은 다수 있으나 혼인 단계에서의 직접 지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2025년 횡성군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보면 115개의 추진 사업 중에 혼인 단계 직접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단 1개의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2024년도 사업 예산이 3,3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사업 예산은 2,2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우천면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대상 자격은 산당 근로자와 고령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주택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문화,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추진해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현실을 예면한 채 출산만 장려하는 정책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은 인구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결혼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이를 통해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인구 증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과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